다음 3번 부가세 갈게요. 자, 3번에 1번은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명세서 작성하라네요. 자, 부가가치 들어가셔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명세서 값 들어가셔서 날짜는 이익이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7월에서 9월이요. 자, 밑에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명세서 값을 작성하시오.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카드번호는 1000, 2000, 3000, 4000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거래자라고 가정하며 메인 매출점표 입력은 생략한대요. 자, 그러면 공제가 가능한 것들만 골라서 써 넣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월 15일 거 보니까 직원 출장 택시요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여객 운송이라서 안 돼요. 두 번째,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한 건 안 될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7월 31일 구분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공급자는 F2번 눌러서 오피스가 되고요. 자, 현금 영수증은 카드번호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공급가액은 15만원에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월 12일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구입한 거 얘도 안 될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08월 12일 얘는 신용카드니까 문제상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 선택하시고 거래처는 이음마트요. 카드 번호는 1000-2000-3000-4000. 자, 금액은 5만원에 5천원이네요. 다음 9월 21일 원재료 구입 시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요. 그러면 이건 세금 계산서로 입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이요. 자, 2번은 부가세 신고서인데 이 문제는 대손세 공제신고서도 작성하라는 문제네요. 자, 문제 볼게요. 다음은 주현대기업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 공제신고서 이외의 부속자료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그랬네요.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작성할게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열으셔서 자, 날짜는 지금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대손의 내역은 저기 매출 자료에 5번에 들어있죠. 5번에. 자, 5번 먼저 볼게요. 아래 대손 확정은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다.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니까 나온 얘기고요. 첫 번째, 주 세무에 대한 외상 매출금으로서 2020년 10월 5일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4,400만원 부가세 포함. 자, 얘는 공제 대상이 되겠죠.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자, 여기 확정일에다가 2020년 10월 05일이고요. 대손 금액을 쓰실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다 쓰시는 거예요. 4,400만원 쓰시면 대손세액이 부가세만큼만 나오겠죠. 자, F2번 누르셔서 거래처는 세무, 주식회사 세무. 대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죠. 그래서 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주회계에 대한 받으럼. 주회계는 2020년 2월 6일 부도가 발생했대요. 부도는 몇 개월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6개월 지나야지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2월 6일 날 부도가 발생했으니까 6개월 되는 시점이 8월 6일이겠죠. 그러면 대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점은 8월 7일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대손 확정일을 2020년 8월 07일로 쓰셔야 됩니다. 6개월 지나는 다음 날이에요. 대손 금액은 5,500만 원이고요. 그러면 대손세액 500만 원 나오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회계였죠. 자, 대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개 다 대손세 공제 대상이 되니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저장하시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서 10월에서 12월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자, 요게 여러분이 아까 대손세 공제신고서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내용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매출 자료에 1번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니까 1번에다가 9억 7천에 9,700이 될 거고요. 2번은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3,300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여기 3번에다가 3,000에 300을 써주시면 되고요. 3번에 현금 과세 매출액 1,15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이래요. 그러면 증빙서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몇 번에다가 4번에다가 자 1,155만원이면 부가세 포함이니까 여기에다가 1,050만원 써주시면 105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4번에 직수출 7천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직수출은 영세율의 기타 6번에다가 7천만원. 다음 매입자료 갈게요. 매입자료 1번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이 7억 1,000에 7,100인데 밑에 보시면 원재료 매입분이 공급가액이 6억 2천에 6,200이고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한 게 9천만원에 900만원이 있다네요. 그럼 분리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원재료 매입분은 일반 매입에다가 6억 2천에 6,200 그리고 업무용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이니까 여기 11번에다가 9천에 900 이렇게 쓰시고 자 2번에 제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 21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다가 300만원 쓰시면 되고요. 기타에 나와 있는 건 의미는 없네요. 그죠? 기타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부가세가 정리가 되겠네요. 다음 4번 갈게요. 자, 결산에 들어가시면 일단 1번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정리하라는 거니까 1번은 수동 2번 정기예금 단기분 경과이자 수동이고요. 3번에 사채 얘도 수동이고요. 다음 4번 감가상각은 자동이고요. 5번에 기말 재고자산도 자동이네요. 자, 수동부터 해볼게요. 일반전표에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로 자, 1번은 당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고 있다. 12월 31일 현재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1,696만 5천원이다. 결산 분개를 하시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예금의 잔고를 마이너스로 입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뭘로 바꾸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으로 차입금으로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지금 차액만큼 1,696만 5천원을 입력을 하시면 보통 예금 통장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만큼을 차입금으로 바꾸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거래처는 하나은행이요. 이렇게 처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시오. 월할 계산하라고 나와 있고요. 예금의 금액은 2억이고 가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연 이자율은 2%고요. 이자 수령 시점은 만기일 2021년 6월 30일에 일시불로 수령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자가 발생은 했죠. 근데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얼마가 발생한 거죠? 2억에 대해서 2억에 몇 퍼센트? 2%니까 0.02고요. 그러면 1년치 이자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몇 개월치만? 7, 8, 9, 10, 11, 12 6개월치만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반인 200만원이 되겠네요. 200만원의 이자 수익은 발생은 했는데 내년에 받을 거다. 아직 못 받았다. 그러니까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 3번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인 발행된 사채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전표는 하나로 입력하래요. 2020년 귀속 사채 액면 이자는 30만원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됐대요.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30만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얼마가 30만원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할인 발행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만기까지 상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각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만 254원이래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발생할 당시에 차변이니까 상각하려면 대변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얼마 없애주면 된다고요? 15만 0254원. 이거만큼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여기까지 3번 수동은 끝났고요. 4번, 5번은 자동이니까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자 4번에 보시면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 상각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런데 밑에 종류를 보시면 촬영운반구 영업부 거고요. 취득가액은 3천만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만원, 취득일이 2019년 전년도에 7월 1일 날 산 거예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가 없대요. 그러면 3천만원 주고 사서 5년 동안 상각할 거니까 1년에 얼마씩 상각하면 되죠? 600만원을 상각을 하면 돼요. 그럼 올해치 2020년치는 얼마 상각하면 돼요? 그냥 600만원 상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감가상각비 중에 차량 운반구에다가 600만원을 상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은 얘는 정상이랑 비정상 간모도 있어가지고 얘는 수동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동 먼저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에 자 제품이 40만원 비정상 간모가 있네요. 자 그러면 대변으로 제품을 없애주고 적요는 8번 꼭 걸어주셔야죠. 판매된 게 아니다. 그래서 40만원 처리를 하시고 얘는 비정상 간모에 해당하니까 재고자산 간모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으면 나머지는 자동에 가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기말 원재료가 550이고요. 기말 제품은 얼마를 쓰셔야 돼요? 1400을 쓰셔야죠. 그 다음에 상품은 아까 위에 있었죠.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뭘 써주시면 돼요? 1600만원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전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김민국 씨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7월분 급여 자료 입력,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함.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하네요. 단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전월 미환급세액 31만원이 있다네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김민국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할 거 그랬네요. 자, 근데 이 문제도 조금 수월한 게 밑에 식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라고 알려줬죠? 자, 그러면 원천징수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수당 공제 먼저 할게요. 자, 기본급 있고요. 상여도 있는데 0이네요. 직책수당 있죠. 월차수당도 있고요.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 자가운전보조금도 그냥 두시면 되고요. 육아수당이 하나 있네요. 자, 야간근로수당은 없으니까 빼고요. 자,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했으니까 비과세로 육아수당. 자, F2번 누르셔서 육아수당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볼까요? 확인. 자, 몇 월분이었죠? 7월분이고 지급일은 31일이요. 김민국의 기본급은 220만원, 상여는 없고요. 직책수당이 20만원, 월차수당이 50만원,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도 없고요. 육아수당은 20만원. 자, 국민연금이 13만 5천원, 건강보험이 96,900원, 장기요양이 8,240원, 고용보험이 19,500원이고요. 소득세가 84,850원, 지방소득세 8,480원 맞네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 7월 귀속 7월 지급분 정기신고예요. 그럼 84,50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네요. 그래서 12번 전월 미환급에다가 31만원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2번 갈게요. 2번 다음은 사원 박기술 4번 301번 네,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와 기타 증빙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술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색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그랬네요. 그럼 일단 사원 등록에 들어가셔서 자, 박기술의 부양가족을 수정을 할게요. 자, 본인은 박기술 배우자가 있죠?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네요. 다음 배우자 3번 김배우요. 김배우는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75082 2184326 총 급여가 4,200만원이나 있네요. 그러면 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소득, 본인의 직계 존속 박직계 있네요. 자, 직계 존속이니까 1번 박직계.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4012031284
322. 자, 60세 이상이고요. 80세니까 경로우대도 걸리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장애인 1번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다음 직계 비속 4번 박 1번 외국인의 주민번호 010703-4675-359. 자, 고등학생이라고 했어요. 20세 이하에 해당하고요. 자녀세액공제는 걸리겠죠. 다음 직계 비속으로 박 2번이요. 내국인의 주민번호 110203-395-4114. 초등학생이네요. 20세 이하에 걸리겠죠. 자녀세액공제도 걸릴 거고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뭐 가래요? 연말정산 가래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박기술이고요. 지금 첫 번째 자료로 나와 있는 게 보험료가 나와 있네요. 지금 보장성 보험 누구 거요? 박직계 거죠? 자, 그러면 박직계는 아까 직계 존속이었고 장애인이었고 소득이 없었네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 보장성 보험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은요. 거기 종류에 보장성, 장애인 보장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보장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94만원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음은 교육비가 나왔네요. 박 1번의 교육비. 수업료 나와 있고 교복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교복구입비는 50만원 한도인데 55만원을 썼죠. 그러면 얘는 5만원은 빼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교육비 들어가셔서 초중고에다가 96만원에다가 50만원만 더 해야 되니까 146만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기부금 내역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기부금은 박 1번 거네요. 박 1번이면 아까 자녀였죠. 자, 밑에 UN 난민기구 지정기부금이라고 알려줬네요. 자, 박 1번은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교단체 외 당해기부금에다가 12만원 쓰셔야 됩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박기술 본인이 교회에 헌금한 게 나오네요. 그러면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에다가 240만원 이렇게까지 쓰셔야 됩니다.